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방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쭉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왜 갑자기 이제 이런 생뚱맞게 심방반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요, 이때 아니면 사실 이걸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 몸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피가 박출돼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으로 이렇게 가는데, 센서가 어디에다 됐어요? 센서가 이 대동맥하고 이 경동맥, 요런 데 이제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혈압은 뭐예요? 동맥압이죠, 동맥압. 동맥압.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동맥압이라고 하지만 혈관에는 동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죠? 정맥도 있습니다. 정맥. 이 정맥도 중요하죠. 정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정맥에도 압력이 있어요. 거의 뭐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쨌든 압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이 동맥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만 정맥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맥에 피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정맥 계속 이제 피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부종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너무 이 정맥에 피가 많이 고이지 않도록. 그게 이제 바로 이 심방반사예요. 그러니까 이 왜 심방반사냐면요, 이 우리 몸에 정맥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이 심방이거든요. 여기 이제 자, 하대정맥, 여기가 이제 상대정맥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대정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가 아래쪽에서 오는 피, 위쪽에서 오는 피가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우심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우심방. 그러니까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러니까 뭐 혈압이 제가 이제 이쪽 동맥하면 막 120에 80 이렇잖아요. 이거는 5도 안 돼요. 5에서 뭐 7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압력 자체가 이거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이런 센서는 완전히 작동이 틀립니다. 여기 이제 대동맥이라든지 경동맥 이런 데 이제 센서들은 100 같은 데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작동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올라가면 작동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5에서 7이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압력 수용체다 이렇게 불러요. 저압력 수용체. 굉장히 압력이 작은 곳에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피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심방이 원래 뭐 요만해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좀 부피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벽이 어떻게 돼요? 벽이 신전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벽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뭔가 늘어나면 활성화되는 그런 수용체들이 많아요. 이 심방에 있는 저압력 수용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되면은 이 저압력 수용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얘가 캐치를 하는 거죠. 너무 피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반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뭔가 피가 많다는 게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콩팥으로 가는 수입 세동맥을 늘립니다. 수입 세동맥을 신전시킵니다. 자,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입 세동맥은 굉장히 뭐 낯설지 않은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렸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대동맥으로 피가 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다리로도 가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복부에서 어디로 이제 피를 내보내냐면 콩팥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피를. 그래서 콩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이 피를 거르는 역할을 해줘. 걸러서 뭘 만들죠?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콩팥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큰 혈관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분지를 내가지고 굉장히 가느다란 그 혈관을 내서 얘가 이제 그 가느다란 혈관을 보면
수입 세동맥이라는 게 있고 수출 세동맥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네프론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들어가는 세동맥 그리고 나오는 세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꽈리가 막 이렇게 꼬여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모호한 캡슐로 이렇게 소변을 만들어서 여과를 시켜가지고 소변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압력 수용체인 이 심방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어디가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어디가 늘어나는 거냐면 바로 이 수입세동맥, 이 들어가는 이 혈관,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꽈리 튼데 이쪽으로 피를 엄청 쏟아붓겠죠. 이쪽으로 막 쏟아부으니까 소변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혈액량이 줄겠죠. 예. 그러니까 그 여과가 증가되니까 증가가 되니까 이 소변량을 좀 기본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이 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단 하나고요. 두 번째는 ADH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H. 이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과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과가 돼가지고 만약에 소변이 만들어졌어요. 소변이 만들어지면 이 세뇨관을 따라서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러면서 꽈리를 몇 번 튼 다음에 이제 소변이 방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꽈리 튼 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혈액량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재흡수를 하고 심지어 물도 재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재흡수를 해버리면 많이 여과가 됐다 할지라도 소변량이 증가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면 재흡수를 잘 안 합니다. 물을 특히 재흡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을 많이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뇨라는 게 뭐예요? 소변을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항이뇨니까 소변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흡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여기선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게 하는 호르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를 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재흡수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또 이제 저압력 수용체에서 작용하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장이잖아요. 심장. 여기는 이제 심장이고요. 여기는 콩팥이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둘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 연결이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일단 혈관으로 연결이 돼 있죠.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콩팥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모든 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혈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방에서 뭔가 혈액이 많다는 게 인지가 되면 이게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입세동맥을 신전시켜서 여과를 증가시키고. 이건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호르몬하고도 또 심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닥친 일은 어떻죠? 여기 일단 피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 입장에서는 내보내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잘 펌프질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하면 되냐면 심박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심박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1분에 한 60번 뛸 거를 1분에 한 100번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적체되는 그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심박수가 최대 한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냐면 75%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0회였다. 그러면은 175회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뭐 이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좀 더 낮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심방이 스트레치,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얘기를 드렸죠.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효과에 의해서 심방이 이제 늘어난다. 라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뭐가 또 늘어나냐면 동방결절이 늘어나요. 동방결절이 다이렉트리하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이렉트리하게 동방결절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서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심박수가 한 15% 정도는 이제 증가를 해요. 15%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은 지금 75%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 증가하는 거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나머지 60%는 어디서 해결을 해주냐면 이게 이제 또 이름이 있습니다. 메인 브릿지 반사.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의사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장 쪽 전공하는 의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왜냐면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좀 공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일반적인 이런 거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다는 측면, 그리고 뭔가 조절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브릿지 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 반사예요. 신경 반사. 이것도 이제 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 스트레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쭉 이렇게 연수에 제가 이제 대리직급 정도 되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걔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심박수를 증가시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60% 정도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미주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오늘은 일단 심방 반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심방 반사라는 거는 뭐다? 우리 몸에 이제 혈액량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혈액량이 많다는 거는 뭔가 주입이 많이 됐을 때도 이런 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그냥 막 뭐 물을 주입하거나 수혈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증가시키면 심방이 일단 신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저압력 수용체가 신전이 되니까 일단은 콩팥의 수입세동맥을 신전시켜서 여과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많이 배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들어온 피는 심장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심박수를 증가시키는데, 그거는 첫 번째 심방이 늘어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치로 인한 다이렉트리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방결절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또 메인 브릿지 반사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반사작용에 의해서도 심박수가 증가한다 라는 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뭐 이걸 갖다가 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하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 정도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